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채널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가 다소 안정이 되면서 잠시 숨을 고르며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덕분에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은 탓인지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를 보이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증시의 악재로 남아있는 글로벌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3대 대표 지수가 모두 괜찮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모두 하락하면서 오늘도 역시나 흐름이 좋지 않게 가면서 하락하고 끝이 날까 했었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힘을 내면서 나름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산업 전반적으로 본다면 오늘은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기술주 테크 기업들 역시 1등 기업 애플을 제외하고는 오랜만에 상승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애플만 오늘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완성차는 물론 스마트폰에까지 옮겨붙으면서 반도체를 포함한 부품 기업들의 주가도 연쇄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도 계속된 악재에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애플이 반도체 쇼티지로 올해 아이폰 13 생산량 목표를 최대 1000만 대를 줄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시아 지역 부품 기업들의 주가도 덩달아 같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올해 1등 기업인 애플은 나스닥 100이 14%의 성장을 한 반면에 그 절반의 수치에도 못 미치는 6%대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흐름은 비슷하게 흘러갔지만 다소 아쉬울 수 있는 성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것을 모건 스탠리에서는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금이 애플의 매수 기회라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애플이 부품 부족을 겪는다면 경쟁사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고, 결국 애플이 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또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1년 전체 실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재 애플의 주가는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정도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장이 전반적으로 나쁘게 끝이 나지 않아서 그런지 주요 ETF 역시도 대부분 좋게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반도체나 미래차, 2차전지, 메타버스, 신재생에너지 등이 대부분이 좋았고, 특히나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최근에 많이 하락했어서 그런지 요즘 분위기가 많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부분과 사이버 보안 분야의 강세장도 눈에 띄었는데요. 현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사이버 보안과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의 강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증권업계에서도 미국 정부 정책과 주요 기업들의 투자 확대 조치는 자연스럽게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의 매출 확대와 실적 증가 요인으로 연결될 전망이라면서 사이버 보안 ETF가 계속해서 유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눈여겨볼 만한 ETF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환율은 다행스럽게도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1200원을 목전에 두고 다소 내려간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코스피 시장도 시장의 흐름이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단기적인 반등을 보기보다는 불안한 요소가 많이 남아있고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출렁거리는 시장의 흐름이 지속될 것 같은데요. 최근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져 환율에 민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여기에 중국의 헝다그룹 파산 사태 문제와 심각한 전력난에 따른 공급망 차질 우려 등이 겹쳐 계속해서 투자 심리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안고 가는 불안정한 요소로 남아있는 이상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둔화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크인베스트의 ARK ETF로 널리 알려진 캐시우드 역시 현재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캐시우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향해서 현재 세계 증시 리스크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중국은 세계 증시 리스크도 만들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만들고 참 좋지 않은 것은 다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캐시우드는 중국은 현재 공동부유를 내세우며 교육부터 게임 그리고 금융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정책 실수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 경제는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고 세계 경제에도 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중국 당국의 경제 전반에 대한 규제가 불거지자 월가에서는 대형기관 투자자들도 앞다퉈 중국 주식 투매에 들어가기도 했고, 현재도 중국 헝다그룹 채무 불이행 위기가 부각된 가운데 다른 기업들도 연달아 디폴트 위기에 빠져 있어서 굉장히 긴장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의 주요 인사들은 중국을 향해 헝다 위기 대응에 책임감을 가지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런 비난을 받는다고 없던 책임감이 생기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 역시 항상 안정적인 투자보다는 이렇게 항상 순간적인 높은 수익률을 노리려는 투기성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항상 생기는 것 같은데요. 요새 또 많은 채널들에서 레버리지 상품들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을 얻어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일반적인 우리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둥, 장기적으로 가면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둥 하면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영상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부 20에서 30년 된 증명된 투자자들도 아니고, 그로 인해서 끝까지 성공적인 투자를 마친 투자자들이 아니라 이제 투자한 지 얼마 안 되거나 몇 년도 안 된 새내기 투자자들이 대부분인데요. 우리들이 주의해야 하는 점은 일반적인 투자를 하던지 위험한 투자를 하던지 끝까지 성공적인 투자를 해내느냐 해내지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단기간에 좋은 수익률을 얻은 투자 방법을 보여주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나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지만, 굳이 꼭 해야겠다면 그런 영상에서처럼 몰빵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 비중의 5에서 10% 정도만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공격적인 투자라 생각한 다음에 묻어둘 돈으로 가져가겠다면 괜찮겠지만, 그 이외의 주 투자 종목으로 생각하면서 몰빵으로 집중 투자하면서 큰 수익을 빠르게 얻으려고 하는 방법은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시장의 변동성도 무서워하면서 그 2배, 3배나 되는 변동성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에 미국 연준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위원들이 11월 중순에 테이퍼링을 개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달 연속 5%대를 유지하면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국제 유가와 각종 원자재 가격들은 계속해서 뛰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렇게 물가가 좀처럼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물가 오름세가 일시적이라는 연준의 주장에는 이제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현재 CPI가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아직도 고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몇 달간은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이어나갈 전망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은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좋았지만 이것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데 생각하는 의견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가 크게 온 데다가 미중 디커플링 움직임에 공급망 훼손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는 계속 요동칠 전망이고 환율은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편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증시 변동성 또한 크게 흔들거릴 거라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리들도 그냥 당분간은 증시의 흐름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내가 투자하는 종목의 주가가 크게 떨어진다면 웃으면서 싸게 매수하는 줍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위기는 1년 뒤쯤에 보면 또다시 별거 아닌 일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언제나 그렇듯 위기에서 좋은 줍줍의 기회를 잘 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은 즐겁고 기분 좋은 시간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